반갑습니다. 국어강사 배성재입니다. 오늘은 독서에서 여러분들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야. 독서는 하나의 유기적인 글이기 때문에 문장과 문장을 잘 쌓아야 되고 뭐 어떤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시켜야 되고 나아가서는 문단과 문단을 쌓아서 글의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을 건데 사실 나도 학생 때 도대체 이 글에 있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어떤 지점과 어떤 문장을 연결시켜야지 내가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해봤었거든. 자, 내가 독서 지문을 정말 많이 분석을 해봤는데 100%는 없어. 100%가 없기 때문에 사실 요새 그이 그풀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건데 사실 국어의 본질은 그게 맞아. 근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구적인 혜택을 주고자 내가 연결해야 되는 확률이 높은 지점을 하나 좀 소개를 시켜줄게. 첫 번째. 일단 오늘은 이 첫 번째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얘기할 건데 지난주에도 내가 얘기했던 건데 유사한 문장이야. 혹은 대응되는 문장이야.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런 느낌을 생각하면 돼. 문장마다 어떤 키워드로 구성이 돼 있을 건데 그 키워드가 뭔가 반복되는 게 보여.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이거 어디서 봤던 문장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야. 자, 예를 들어볼게. 첫 번째 문장이 A, B, C라는 키워드로 구성이 돼 있어.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내려갔더니 두 번째 문장이 나오는데 두 번째 문장은 A, B, D라는 키워드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은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이 글이 대비가 아니고 하나의 화제, 화제 P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쳤게. 그러면 화제 P에 대한 두 가지의 문장은 사실상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요 C하고 D는 문맥적 동의어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초등 수능에서 막 어려운 문제들, 문장 종합형이었다, 정보 종합형 유형이었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을 거야. 특히 요새 보기 문제보다 일치 불일치의 정답률이 높은 이유가 이런 문장 종합형, 즉 정보 종합형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거든. 즉 너가 연결했어야 되는 확실한 지점, 즉 확률성이 좀 높은 지점은 이 같은 문장이 반복될 때 이 C하고 D가 문맥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는 거구나. 요걸 판단했어야 된다는 거야.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아마 친숙한 글의 구조일 건데 대비일 때야. 자, 글이 대비가 될 때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공통점과 차이점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거든. 자,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A, B가 P에 대한 속성 그리고 그거에 대해 Q에 대한 속성이 A, B, D라고 했을 때 이 A하고 B는 기준이 되는 거야. 혹은 공통점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평가원들 글에서 대비 지문을 보게 되면 대비 지문을 정리했을 때 좌우가 대칭이거나 혹은 상하가 대칭이거나 이런 경우들 정말 많이 봤을 거야. 대비는 항상 특정 기준에 입각해서 쓰게 돼 있어. 즉 P하고 Q가 그냥 다르다가 아니야. 어떤 걸 기준으로 P는 있지만 Q는 그게 없어. 이런 식으로 기준을 타고 전개가 될 거거든. 즉 너가 읽어냈어야 될 그 기준은 반복되는 이 공통의 키워드들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렇다면은 이 C하고 D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차이점이 되는 거야. 자, 결론적으로 이게 가장 확률이 높아. 물론 이 부분이 네가 어떤 킬러 지문을 만났을 때 이게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이런 것들이 꽤나 많이 쓰이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가 소개를 시켜주는 거거든. 이런 것들을 앞으로 너가 도구적으로 활용해 줄 수 있으면 돼. 자, 그럼 내가 실제 지문에서 한번 보여줄게. 오늘 이 지문을 다 해설할 건 아니야. 이 지문에서 네가 이걸 어디서 써먹을 수 있었는지도 조금 얘기를 해볼게. 자, 그 악명 높은 2019년도 수능 간행세계 지문인데 매우 어려웠던 지문이야. 자, 일단 지문의 주제가 뭔지도 잘 파악이 안 됐을 거야. 그리고 42번 문제에서 이의제기가 있었다 그런 것들 많지만 이미 유튜브나 이런 데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훌륭하게 해설해 주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오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지문을 살짝만 언급해 볼게. 자, 일단 너가 이 간행세계 지문에서 이 유사한 문장을 찾아냈어야 되는 거 1문단 첫 번째 줄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를 모순관계라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가면은 P와 나P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지만 이렇게 써 있을 거거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통되는 키워드들 모두 참인 것, 모두 거짓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얘는 모두 참인 것,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다는 거거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도출을 해보면은 의미가 이렇게 도출이 되겠네. 가능하지 않다. 이게 C였을 거야. 그러면 D는 가능세계는 존재하지 않다가 될 거거든. 그러면 네가 1문단에서 뽑아냈을 수 있었던 정보, 물론 모순관계와 모순관계 아닌 거에 대비도 있었지만 그거는 냅둬놓고 네가 일단 뽑을 수 있었던 정보는 첫 번째, 하나의 화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문맥적 동의어구나. 이걸 적을 수 있었어. 그리고 2문단 들어가게 되면 2문단에서는 가능성과 필연성을 대비하고 있다는 게 누구나 다 잘 보였을 거거든. 자, 그럼 걔도 마찬가지야. 통사구조, 즉 유사한 문제가 적어볼게. 두 번째 줄부터 끝부분 볼게. P는 가능하다는 P가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바로 밑에 줄. P는 필연적이다는 P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자, 그럼 얘도 똑같아. 결론적으로 가능하다. 얘는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 존재. 그리고 필연적이다. 그럼 이 필연적이다는 대비를 잡았을 때 얘는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야. 너가 유사한 문장을 통해서 이 주제 파악도 힘든 이 가능세계지문 1문단, 2문단을 이렇게 읽었다면 1문단은 문맥적 동의어가 2문단에서는 대비 속성 활용 이렇게 읽었다라면 대충 의미가 잡힐 거야. 즉 가능하지 않다. 확률이 0%면 가능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 가능은 해. 확률이 조금은 있어. 그러면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가 존재할 것이다. 필연적이다. 100%야. 그러면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해야 돼. 즉 확률성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걸 가능세계라는 개념으로 표현한 게 이 글의 핵심이었던 거야. 즉 이런 식으로 의미를 쌓았다면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문제들을 풀 수가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내가 문제 2개 정도만 해설을 해볼게. 자, 먼저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42번 문제. 42번 정답률이 무려 36%였는데 물론 3번 성질에 대해서 이의제기나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오늘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다루지 않을 거야. 자, 42번에 일단 보기 박스에 보게 되면은 반대관계가 나올 거야. 자, 반대관계 개념만 좀 읽어볼게. 이 말은 두 명제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둘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아.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 둘 중 하나만 참는 것은 가능, 그리고 거짓인 것도 가능.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문장 3개를 뽑아낸 거를 연결시켜 볼게.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는 가능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마찬가지 가능하다는 것은 얘는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야. 물론 뭐 포괄성, 뭐 일관성 이런 개념들은 읽진 않았어. 그리고 4번 문제 볼게. 가능세계 포괄성에 따르면 뭔지 모르겠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가능세계들이 있겠군. 즉 둘 중 하나가 참인 가능세계에 대해서 물어봤네. 지금 너가 뽑아낸 문장의 의미대로 간다면은 둘 중 하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가 존재하겠지. 그래서 답은 명쾌하게 4번이 되는 거야. 물론 3번 선지나 다른 선지들은 그 앞에 있었던 포괄성이나 일관성 그런 개념들이 좀 필요하긴 했어. 근데 적어도 이 의미 문장 소개를 뽑아냈다면 42번의 정답을 골라내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다는 거야. 자,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0번.
자, 40번 문제도 마찬가지 정답률이 49%였는데 얘도 뭐 기억, 경주에 있다, 뭐 니은, 개성이 있을 수 있다 요건데 2번 선지만 볼게. 자, 만약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 이게 너네가 읽었던 어느 부분이냐면은 이 필연적이다의 예시야. 즉 필연적이다의 핵심은 모든 가능성에서 성립한다는 거거든. 그럼 선지를 다시 읽어봐. 만약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가 성립하는 가능 세계는 다시 말하자면은 모든 가능성이야. 즉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서 네가 이 정보를 뽑아냈다라면은 쉽게 판단할 수 있어. 모든 가능 세계 중에는 기억이 거짓인 가능 세계는 없다. 그리고 이 기억 같은 경우는 요거거든. 필연적이진 않지만 가능은 해. 적어도 하나의 가능 세계에서 성립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이 2번이 되는 거야. 즉 이런 식으로 어떻게 문장을 쌓을 것이냐 그 지점에 하나 강력한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이 유사한 문장을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과연 이 질문만 그랬을까? 내가 하나 더 예시를 넣어서 자 2018년도 9월 질문인데 우리가 흔히 상호 배타적 상태의 공존이라고 부르는 지문 혹은 뭐 LP 지문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주제가 아니야. 그냥 상호 베타까지만 써볼게. 자, 그러면 이 지문도 마찬가지. 보통 너네가 제일 어렵게 읽었을 지문 이 지점이 마지막 문단이었거든. LP의 전번궁정 규칙이 나오는 그 부분만 살짝 해석해볼게. 자, 일단 그 문단에서 네가 봤을 때 대비되는 지문이 대비되는 그 유사한 문장이 어디였냐면은 5번째 줄. 자, 고전 논리에서는 전번궁정 규칙이 성립한다. 그리고 밑에서 3번째 줄. 비록 전번궁정 규칙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지문도 이 부분은 요거야. 전번, 긍정, 규칙이 성립하는 것과 성립하지 않는 것의 대비가 될 거거든. 그럼 마찬가지 네가 유사한 문장을 쌓아서 읽었을 때 일단 이 전번, 긍정 규칙이 얘의 기준이 됐을 거야. 그리고 요 결정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이 부분이 차이점이 됐을 거거든. 자, 이거 읽을 때 아니 저거 중요한 거 누가 모르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할 거야. 맞아, 니네 이거 중요하다는 거 거의 다 알거다. 근데 내 말은 그거야. 그러면은 너가 적어도 30번 문제를 틀릴 이유가 없었다는 거야. 자, 30번 문제. 얘도 정답률이 그때 당시에 57%. 2점짜리 치고는 정답률이 꽤나 낮았던 문제인데 얘도 마찬가지야. 일단 1번부터 3번까지는 LP니까 이게 LP였어. 그리고 얘가 고전론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전번 긍정 규칙이 고전에서는 성립하고 LP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의미만 뽑아냈다면 답이 5번이라는 거는 되게 자명하게 나올 거야. 근데 이제 1번 문제, 1번 선지를 가지고 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자, 내가 일단 이 1번 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 물론 나도 알아. 그 지문에 있었던 사례를 네가 그냥 정리만 쓰면은 그 1번 선지가 그대로 나와. 근데 내가 말하는 건 그거야. 그 수많은 글자 중에서 네가 과연 그 사례에 집중했었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거든. 잘 생각해봐. 어차피 네가 읽어야 될 지점은 여기였어. 근데 대부분은 여기만 읽어내는 거야. 자, 근데 이 기준도 당연히 중요해. 그리고 이 전번 긍정 규칙의 이 개념이 뭐였냐면은 P면 Q이다. 그리고 P가 참이면 Q도 참이다. 이 개념이었거든. 즉 이게 조건, 이게 결과의 명제였을 거야. 근데 1번 선지 봐봐. LP에서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Q가 거짓이면 니은은 거짓이다. 즉 P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래. 이거 살짝만 지울게. P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래. 그리고 Q는 뭐랬니? Q가 거짓. 그랬는데 니은은 거짓이다. 자, 잘 생각해봐. 네가 이 부분을 읽고 있는 거는 전번 긍정 규칙에 대해서 읽고 있는 거거든. 즉 전번 긍정 규칙은 기본적으로 조건 2개가 다 참일 때, 2개가 같을 때 Q도 똑같이 나온다야. 근데 얘는 지금 이미 여기서부터 2개가 같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전번 긍정 규칙의 사례가 아닌 거야.
즉 여기까지만 네가 개념을 정확하게 읽었어도 이거 정범문정 규칙이 사례가 아니네 아웃 이게 바로 판단이 됐을 거거든. 알아. 나도 이 지문에서 네가 이 지점을 왜 어려워했는지 지문을 보면 알겠지만 그 마지막 문단 지문 보면은 지문의 마지막 문단에 보면은 LP 부분에서 이렇게 써져 있을 거야. 밑에서 5번째 줄. 그러나 LP에서 조건문의 전거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거는 거짓인 경우 조건문과 전거는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후거는 거짓이 된다. 이렇게 복잡하게 써줄 거거든. 앞에서는 전거문정 규칙의 그 개념을 그대로 활용해서 이 순서대로 써줬다면은 뒤에서는 이 순서를 꽉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문장 구체를 바꿨기 때문에 네가 어렵게 느낀 걸 거야.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결론적으로 이 유사한 문장을 연결시켜서 네가 읽었다라면 이거 기준 개념 중요하겠구나. 이거 차이점 이게 결정적인 차이니까 이것도 중요했구나. 이걸 판단했다라면은 생각보다 그 난이도가 높았던 30번 문제를 굉장히 쉽게 골라낼 수 있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 결론적으로 이게 100%는 아니고 이게 모든 질문에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야. 100% 가능하다라는 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 국어에서는 특히. 즉 확률이 되게 높은 지점이기 때문에 너가 문장과 문장을 어디서 연결해야 될까 고민을 한다면 이 유사한 문장과 대응되는 문장일 때 반복되는 애들은 갭일 때는 기준과 공통점 그리고 이 C하고 D가 하나의 화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라면 문맥적 동의어 혹은 대비였다면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었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또 독서를 읽을 때 조금 너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도구적인 수단들을 내가 더 소개해 주도록 할게.